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오늘은 인헤븐의 두 번째 수다이고요. 네, 전편에서 수가 23살 때 이야기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죠. 네, 장면 전환이 됐다고 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23살 수가 나오는데, 그때 수가 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3교대고 육체 노동을 2년째 하고 있는데, 3교대 하는 게 수랑 베트남에서 온 외노자 둘밖에 없었대요. 네. 약간 동료들이 볼 때 수가 자학하는 느낌으로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그러다 불쌍해. 이제 어느 날 수가 이제 오렌지와 케이크 이제 꽃을 사가지고 어떤 빌라 입구로 가요. 그러더니 이제 규석이 와이프 생일이라고 선물 사온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규석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번호로 걸어가지고 규석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안에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수가 형수라고 부르거든요. 와이프분이 이제 친구 김규석보다 2살 연상이고 둘이 3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혼자 외출을 안 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한때 요양원 신세를 졌었다고도 하고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 많이 안 되게 안 좋아요. 진짜. 그 수가 이제 지금 앞인데 조금 뭘 사왔는데 이것만 들여다 놓고 가면 안 되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이제 거절이라서 그 수가 문 앞에 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형수는 이제 미안하다고 그랬고, 수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사왔다고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 형수분은 사고로 이제 과거의 기억을 잃고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계가 엄청 심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수랑 만나고 통화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어느 정도 강박이 심한지 이제 트라우마가 심한가 보다.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규석이가 와도 규석이도 집에 막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차례가 있는데 그 순서를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암호. 그런 식으로 해요. 초인종 3번 누르고 똑똑 몇 번 하고 막 그러고 나서도 뭔가 또 있어. 너무 무섭다. 그리고 한편 공은 그때 23살이죠. 부두 가까운 창고에서 싸움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이제 권창윤이 싸움이 져서 감옥에 갈 그 시점인데, 그 마지막 싸움이고, 공이랑 옆에 오기도가 있었어요. 드디어 오기도가 나옵니다. 오기도가 원래 태산에서 행동대장이었고, 한은광이 이제 대림파를 만들면서 나갈 때 볼모가 돼서 따라갔대요. 근데 이제 오기도가 자기 윗형님이 한은광을 더 믿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같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은광이 오기도를 버린 거죠. 얘는 나쁜 인간이네. 그래갖고 오기도를 자기 사람한테는 잘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공이 당시 21살인데 오기도를 골라서 부하로 삼았고요. 주워왔어. 그래서 오기도는 공 덕분에 자기는 물론이고 이제 가족이랑 친구들도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충성. 자기가 죽으면 다 몰살이라서. 무슨 이순신이야? 그래갖고 그 일 이후로 공한테 살인이랑 폭력을 가르쳐줘요. 살인과 폭력. 뭔가 이상하지만 살인과 폭력. 공 위에 오기도가 있었군요. 뒤에. 위에는 아니고 뒤에. 그러니까 공이 잔인해지는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공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잔인해지고 싶었어. 그때는. 그래서 공은 타고난 싸움꾼이었다라고 하고요. 쪽쪽 흡수했군요. 가르쳐주는 쪽. 오기도는 공한테 그냥 죽이는 방법뿐이 아니고 뭐 이렇게 죽였을 때 그 죽음의 무게도 함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이 23살이 됐고 그 21살부터 권태윤의 호적에 입적해서 개처럼 구르면서 이제 조직의 바닥에서 뒷일을 다 처리를 했죠. 양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염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체 처리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거길 자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림자로서 살았네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권창윤이 져서 이제 그때 권창윤의 제일 충성심 깊은 부하라고 쓰고 개라고 읽는 김성중 실장이 잡히는데 이때 이제 김성중이 공한테 계작종 주제에 권태윤 눈에 드니까 3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막말을 했고 저는 성골입니다. 권씨라고요 일단.
이게 공이 맞다 나 잡종인데 그게 뭐 나쁘냐. 그래도 권씨잖아요. 덕분에 실장님 나이 반밖에 안 먹고도 이렇게 버릇없이 굳지 않냐 했죠. 그렇죠. 김 실장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공이 설마요 이게 시작이지. 말대꾸 엄청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이 뭔가를 만나려고 고행 같은 시절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나와요. 네, 사연이 있다는 게 나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수는 주류 업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화오그룹 주류 배달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요정이요? 네, 원래 그쪽 담당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같이 일을 했던 김정호가 돈이 급하다면서 이제 그 화옥의 문지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갔더니 수한테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안책을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그 수는 화옥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역겨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치. 역겨울만 좀 근데 되게 병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나와요. 밤새 그래요? 토를 했대요. 못 가겠는데 그 정도면? 그쵸. 일로도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같이 그 주류 센터에서 일을 하던 철욱이 김정호가 착실하게 일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활락가에서 일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 뭐 돈 많이 버는 게 나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호라는 그 걔는 이제 그러니까 화옥의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랑 살림을 차리게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소개받아서 문지기를 하게 된 거였고 어쨌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서 애 낳기 전에 미천 모아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어쨌든 일하다가 담배 타임에 수가 화장실에 갔는데 네. 그때 손님 무리가 지나가다가 한 손님이 수를 직원으로 착각을 하고 여기 직원도 벌창내게 생겼다 라면서 관심을 가져요. 약간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직원이 시장님 기다리신다면서 이렇게 시장 놈이었어? 시장님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무리가 가요. 수는 김정호한테 네. 아까 그 자기한테 말을 걸었던 그 무리 중 한 명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호가 김 사장님 여기 단골이라고 하면서 근데 너가 김추택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에서 들었던 이름이다. 그쵸? 네. 그래서 수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가 물어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가 3년간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동일을 한 거였는데 네. 이게 사람만 있으라는 어떤 부탁이랑 네. 누나 때문에 안 죽고 버티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약간 떡밥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몇 시간 전에 만난 그 김추택과 만난 적이 있는 듯 했고요. 네. 수는 그놈이 자기네게 미안해하고 알아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겁을 먹어가지고 돌을 던진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 그쵸. 개구리를.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병신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수는 있죠. 김추택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굳이 내가 피를 뒤집어 쓸 필요는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연인지 아직 안 나오는데 아무튼 되게 싫어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싫어하고 있어. 권상수는 또 한편 공한테 더러운 일을 계속 시켜요. 권상수가 네. 이제 그 태산 일대 그놈이고요. 실장? 아니요. 일대 회장. 네. 양 할아버지죠. 네. 그래서 자기의 차남인 권태윤이 조직을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권태윤을 내치지 못하니까 공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래? 이제 마약을 빼돌리던 이들을 죽이라고. 할아버지 제정신 아니네? 그래서 식사 자리에 공한테 개밥을 주면서 네. 사료를 주면서 개가 개라는 걸 잊은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진짜 먹으라고. 맛없는데. 그러니까 공이 사료에 물 부어 먹으면서 개 같은 집에 사는데 개라는 걸 잊을 리가요 이러면서 막 먹고 방에 가서 토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 진짜 맛없어. 비리거든요. 고양이 사료 먹을만 하던데 개 사료는 안 먹어봤어. 고양이 사료도 비리던데? 아닌가? 참치 맛이었나요? 네. 생선 쪽. 아닌데 닭고기 쪽이었어요. 그런가? 아무튼 되게 별로야. 뭐 좋은 사료 줬겠어? 싼 사료 줬겠지? 우리가 먹이는 오가닉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어쨌든 수는 김정호에게 부탁을 해서 화옥의 접대부로 들어가요. 그 김추택 죽이려고. 진짜? 네, 그래서 김마당이 이제 수를 면접 보면서 김추택 죽이려고 지금 여기 들어갔다고? 그 정도의 토가 쏠리는데? 그 정도로 싫은 증오하고 거야. 있어. 증오심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건지 계속 궁금하잖아요. 네. 뭐 거기서 이제 뭐 벌거벗은 몸도 체크하고 이러면서 수가 뒤로 경험이 있다는 것도 봐요. 보더니 해봤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면 알아? 모르겠어요. 대단한데? 눈썰미가 대단한데 김마당? 그러면서 이제
접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김 사장이라고 그 김추택이 네. 한때는 박 실장이라고 불렸대요. 오, 성을 갈았어. 네, 그 수의 입장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지사님이란 사람이랑 둘이 와서 입찰권 잘 해결됐다. 덕분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옆에서 접대하는 수한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네. 수가 이제 룸에 처음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입입니다. 네, 김 사장이 이제 수몸을 막 더듬으면서 희롱하려고 하니까 수가 잠시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피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대놓고 피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가 긴장해서 그런 거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수가 이제 화장실에서 막 다짐을 하는 거지. 오늘이면 돼. 멘탈 막 이렇게, 강화. 나는 걔를 꼭 죽이고 말 멘탈 거야. 부여잡고 가는 거죠. 막 거울 바라보면서 죽이면 된다. 너무 오글거려. 나는 쟤를 죽이고 말 것이다. 정신무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힘들던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수를 갑자기 다른 방으로 데려와요. 네. 이게 이제 공인 것 같아요. 공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그건 안 나오는데. 어떤 남자. 이게 왜냐면 이제 이 앞에 마약을 빼돌리는 사람들을 공이 처리하고 나서 권태윤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네. 굳어서 다급하게 이동한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길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길게 나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도 길어 이미 우리 네. 헛소리 많이 해요. 아무튼 어쨌든 방에는 정장 남자 6명이 앉아 있었고요. 수가 나 가야 된다고 접대해야 된다 할 때 공이 너 옷 벗으라고 갑자기요? 막 그래요. 수가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나 가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둘이. 그렇죠. 네, 그래서 구면입니다. 그쵸. 분명히 형사일 때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알고 있어. 막, 그래서 그 수가 나 가봐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공이 얼마 되지도 않는 네 몸값 내가 내겠다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 수가 지금 돈 때문에 일하겠니 내가? 수가 옷을 벗으니까 공이 그래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하더니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던 애들한테 고개 숙이라고 네. 막 해서 못 보게 하고 공이 수 머리채를 잡더니 운 좋은 줄 알라고 아까 그 방에 처박혔으면 네 인생 좆될 뻔했다고 그래서 네. 수가 어차피 끝내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공이 누구 마음대로 끝내냐고 이해 지금 이래요. 관계 뭐지? 그러니까 공이 수한테 부탁해보라고 말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김추태기를 죽이고 싶은데 공한테는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싶었다고 왠지 해요. 나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왠 자존심이지? 사연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수가 다시 28살인 때로 가요. 5년 후. 네. 아까 23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아직 광수대 가기 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의 1년을 권상수가 이제 가사 상태였다가 죽은 뒤에요.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죽은 뒤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권태윤은 주변에 잡음이 날 것들 이미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갔던 권창윤도 그 사이 출소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상가집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이제 태상 가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드디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진짜 헷갈렸겠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넌 누구니? 계속. 얘네가 이렇게 된다고? 왜? 이렇게 보다가 권씨인 거밖에는 모르겠어. 맞아. 약간 대충 눈치가 채지는 것도 있고 네. 아닌 건 또 아닌 거라 가지고 네. 이게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잘라내고, 어쨌든 공이 권태윤에게 만 20살에 입양이 돼요. 근데 네. 이제 권상수가 핏줄이 아닌 사람을 입적시킬 리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제 뭔가 핏줄이긴 하다라는 네. 걸로 이제 외부에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호윤도 사실은 외도에서 나온 자식이래요. 안타깝네. 외도를 해서 안 낳은 자식이 누구인가? 첫째, 둘째 정도. 네, 그쵸. 나머지는 다 걔네 빼고는. 이 아저씨가 참. 그래서 이제 권상수는 뭐. 공을 이제 칼집으로 썼대요. 그리고 이제 권태윤은 장남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차남인데 얘를 이제 후계자로 못을 박았고. 아이고, 대단한데, 이 족보? 네, 근데 권태윤은 일남 일녀가 있었어요. 장난은 어떻게. 네, 근데 장남이던 권영민이 있는데 공을 장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권영민이 차남으로 밀려난 거지. 권영민은 빡칠만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한편 수는 거실에서 멍하니 테레비를 보고 있고, 평수가 이제 꽤 넓은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잘 이제. 사. 뭐지? 막 이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수가 이제 자기 명이긴 한데, 자기 집으로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고, 네. 어쨌든 누군가가
자주 못 오는데 그래도 내 물건 넣어둘 곳은 필요하다면서 주는 걸 수가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이겠지. 너 아무데나 살 바엔 여기서 사. 그렇게 5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번도 안 왔대요. 5년 전이면 23살 그날인데. 네, 그렇죠. 그날 이후로. 네. 그렇다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는 상황인데 다음날 이제 등산객의 신호로 형사과 정 팀장이 김준 형사와 현장 답사를 하고 있어요. 아, 무슨 신고죠? 산길 입구에 사람 발목이 도끼로 딱 절단돼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죠. 토막살이. 그 사람은 무슨 죄야? 이게 살인이 아니고 발목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토막. 무서워. 네, 저도 살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토막 근데 시체가 발견돼. 그냥 토막 그러니까 신체 인체 일부가 일부만,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게 정 팀장은 그래가지고 형사과 막내인 수를 아, 너무 싫겠다. 아들처럼 아꼈는데 네. 근데 수가 마침 비번이었고 네. 김준이 인원 보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정 팀장이 수가 안전과 한 명한테 공을 들이고 있다. 안전과. 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네. 그래서 김준이 아유 수 눈에 띄다니 운이 나쁘네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브루네 아이콘. 수가 생활안전과에 유진욱 씨를 스카우트하러 가는 내용이 나오고 네. 유진욱 씨는 수가 편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살가운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다고 막 저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자기를 형사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나중에 가게 되지만 에피소드는 자세한 얘기는 책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가 누나한테 줄 선물을 사서 규석이와 규석이 집에 찾아간 내용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규석이가 우리 자기가 이제 뜨개질도 한다고. 누나가 등장하네요. 누나가 아까 나왔던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쁜 혜원 씨한테 몰랐네. 갑자기 알고 봤더니 누나였어. 알고 봤더니 누나. 형수인 줄 알았는데 누나네. 아 약간 근데 너무 그렇게 약간 목매는 것 같이 나와가지고 아, 둘이 뭔가 있구나 했는데 그냥 혈육이었어. 그랬지. 혈육이었지. 그래서 막 예쁜 혜호 씨한테 수 이름이 혜호니까 예쁜 혜호 씨한테 제일 먼저 줄 거라고 했다고 네. 가서 봐도 모른 척하라고 했죠. 네. 그리고 집 입구에 도착하면 규석이는 와이프랑 통화를 한 다음에 네. 초인종을 3번 누른 후 문을 2번 노크를 해요. 네. 그래야 와이프가 문을 열어주죠. 네.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가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쉽지. 그래서 어그러질 수가 있나? 전화를 일단 해야 되니까. 나 지라피야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럼요. 똑똑똑 안 모를 해야 때라. 되는 그리고 이제 수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빌라 밖에서 기다렸고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를 회상을 해요. 몰래 맥주를 마셨다가 누나한테 들켜가지고 잔소리를 누나와의 듣던 추억이 있군요. 네, 그런 추억을 더듬으면서 네.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길에 규석이가 자고 가라고 쫓아오는데 수가 계속 거절을 해요. 네. 수는 들어가 봐 이러면서 인사하고 돌아서다가 다시 규석이를 불렀죠.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고맙다고 했고 규석이도 수한테 고맙다고 했지. 그렇죠. 수는 누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기억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공이 부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군요. 형제들이 반발을 했죠. 네. 그러면 하지. 네. 심지어 그런 것 습격도 같습니다. 받고 네. 어디서 그랬어요. 사생아가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느낌이죠. 놈이 장자는 나야 임마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내 지분이 여기 몇인데 말이야. 그럼. 권태우는 자리를 가져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죠. 어머니 잘 둔 덕이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 갑자기 이게 뭔 말인데? 엄마는 누군데? 막 이러. 그러면서 공이 18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서울에 가서 권태윤을 처음 만났고 네. 권태윤은 공의 어머니를 볼 때만 우울하던 눈이 빛났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권태윤은 더 강해지라고 했고 네. 공은 이왕 시작한 거 그러려고 한다고 했죠. 그럼 정점을 찍겠어. 네가 안 그래도 내가 할 거야. 막. 공은 단지 이제 권상수가 너무 빨리 죽어서 속으로 아쉬워했어요. 네. 권상수가 아끼던 거를 공이 다 뺏는 걸 괴로워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죽은 거죠. 할아버지에게 분노가 있나 봐요. 네. 많습니다.
개빡치던 사람인데 뭐. 미친놈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편 수는 유진욱한테 가서 또 라면 먹자고 했죠. 네. 유진욱은 퇴근 준비하다가 결국 같이 편의점 가서 먹게 되는데 네. 수랑은 2살 차이고 수가 많습니다. 네. 연차는 비슷하지만 수는 성범죄 단속건을 크게 터뜨려가지고 특진을 특진했군요. 해서 2계급이 높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수가 군면제라고 까이는데 네. 면제 사유는 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는 유진욱한테 형사과로 옮기라고 또 꼬셨죠. 네. 나쁜 놈들한테 수갑 채울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무 개같이 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쾌감을 위해 그렇게 힘들어. 저는 그냥 안전한 생활 안전바에서 그냥 가게 단속들이나 간간히 하고 교통 단속 좀 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진짜. 아무튼 형사님들 대단한 것 같아. 수는 경찰이 된 지 4년째고 네. 형사가 된 후에 담배를 피웠고 그 그렇군요. 후에 3년이 지났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비번에도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했고 아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어쩌다 쉴 때는 집에만 있었대요. 집돌이인가 봅니다. 힘드니까요. 이유는 집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인데 한 번도 안 왔대요. 아, 그 집? 5년 동안 사는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지 않은 그 집. 네네. 5년 동안 살았으면은 내 집인데. 내 내 집인데. 집인데. 그리고 넓은 집 줬을 거 아니야. 편하게 부럽다. 살아. 야 나는 집이 없어. 이사 가야 돼. 부럽네요. 아무튼 대신 이제 집주인이 보낸 남자들이 집주인은 안 오는데 4명이라며. 내가 내 주인이라고. 명이다. 아무튼 그런 남자들이 집 주변에 서성대면서 이제 뭐 감시를 하든 경호를 하든 그래요? 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건 보이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를 매번 꾹 참고 근황. 이제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근황이 궁금하다. 걔는 살아는 있나요? 숨은 쉬고 있습니까? 막 그런 걸 묻고 싶지. 네. 하지만 안 하죠. 네. 아무튼 그 후에 유진욱 씨가 형사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형사과에 네. 또 갔다가 네. 발목 절단 사건에 대해서 백보드에 붙은 사진과 네. 사건 개요를 보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유진욱이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렇게 또 엮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 그걸 계기로 또 괜히 제가 유진욱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유진욱은 형사과에 가게 되고 네. 그 다음은 이제 김추택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요. 네. 그럼 대청건설이 70, 80년대 황진만이 땅 투기꾼을 따라다니다가 네. 신생건설 업체를 인수를 하고 네. 대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그리고 나서 인천에서 일수놀이를 하는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네. 그때 데려온 처남이 김추택이래요. 씨 복잡해. 황진만은 돈이 되는 거면 다 했고 장모의 재산도 다 뺐고 장모를 보호소로 보내기도 하고 90년대 초에 황진만은 습격을 받고 네. 생명 유지 장치로 겨우 숨만 유지합니다. 아, 말년이 안 좋네요.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쵸. 돌려받은 거지 뭐. 네. 김추택이 공사친 걸로 유명하고 김추택은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20년 넘게 황진만 밑에서 일을 배웠고 배운 대로 황진만한테 써먹었죠. 어쨌든 뒤통수 그러다가 제대로 맞았네요. 네, 8, 9년 전 화장터 이전 문제로 골치던 T씨의 최일석 시장이 김추택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어요. 네. 일부에서 언급됐던 화장터 이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일석과의 인연을 통해서 김추택은 하능광이 있는 대림파 손을 잡고 대청이 대림 돈을 대주고 대림이 대청건설 수족이 돼요. 그런 김추택을 수가 찾아가서 발목이 잘려버려진 피해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셋의 공통점이 황진만 밑에서 김추택과 일했던 인물이었고 그럼 너네요. 이 피해자 어딨냐고 물어봤죠. 네. 김추택은 몸은 어디 있냐? 발목은 발견했는데. 살아는 있냐? 김추택은 잘 지금은 모른다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술을 내보냈죠. 네. 수는 사기꾼 새끼라며 족가라고 욕을 했죠. 네. 대청원 건설에서 일하는 박주상 상무와 김성만이라는 두 직원이 납치를 당했고 위에 발목 잘렸던 사람들은 다 회사 앞으로 산채로 배달이 됐으나 곧 죽었고 김추택의 명령으로 드럼통에 공굴이 돼서 매장됐다고 합니다. 개무서워. 너무나 무섭다. 아이, 건설업체는 무섭다. 시멘트가 많아서. 맞아 무서워. 저거 근데 저러면 오히려 발견되면 수사하기 더 낫대요. DNA가 보존되잖아요. 그대로 미이라는 미란 줄. 걸.
둘을 납치한 검은 옷의 남자는 김성만에게 둘 중 먼저 도끼로 발목을 치는 놈을 살려줄 거라고. 그런데 쟤보다는 널 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김성만한테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일을 한 후 복면은 이제 가서 자백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둘을 태워 가는데 계속 전화가 왔고 갓길에 차를 세우자 차 뒤에 벤이 옵니다. 네. 근데 그 차를 세우고 내린 건 김규석이었어요. 뭐지? 김규석은 벤 말고 도착한 세단에 탔고 거기 탄 남자한테 수한테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네. 얘 눈치면은 벌써 알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남자는 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네. 공이었고요. 네. 그리고 남은 복면이 명령한 대로 김성만은 살기 위해 대천건설로 차를 몰았고 수한테 체포됩니다. 수는 김규석의 집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차가 다가왔고 거기서 규석이가 내리면서 네. 수한테 너 재현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알았냐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변명을 했죠. 네. 수가 병신 취급 말고 설명하라고. 똑바로 말해. 너 걔랑 짠 거 다 안다. 발목이 발견된 인물들은 수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김추택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였었고 떡밥이. 마을 침입자들이었어가지고 이건 떡밥이에요. 외지인이었어요? 네, 외지인이었습니다. 외지인은 근데 참 돈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김규석은 수한테 직접 들으라고 쟤 내가 너랑 말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혜진이는 아직도 악몽으로 깨서 내가 먼저 찾아간 거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공은 차 안에서 수한테 타라고 했고 수는 싫다고 했죠. 공은 4년 만이고 이대로 가면 또 한참 못 본다고 얼굴 보여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은데. 너네 집으로 와라. 그 집은 내가 새들어 살고 있다. 아무튼 공이 수를 잡아서 안으로 끌었고 수는 또 한참 오다? 너 나 협박해? 와 4년 동안 못 봤으면 이건 진짜 이거는 헤어져라 그냥. 인연을 끊자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이 정도 잠수면 그냥 실종 신고를 해도 이거는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오는 식인.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사이에 연애를 해도 몇 번을 했겠다. 공은 너한테 내 협박이 먹히기나 하냐고 하면서 수를 끌어안았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는 수한테 힘주지 말라고 알지 않냐고 너 내가 샀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지. 아 그래?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거였어? 일단은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수는 삐진 척하면서도 네. 공을 여기저기 살피면서 산 거 치고 너무 5년 전이지 않나? 야 이미 계약서 만료 같은데. 난 다 잊은 것 같아. 대체 얼마에 산 거야? 그러게. 연봉 뽑고 남았겠네. 그러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공을 여기저기 살피면서 나사 빠진 새끼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죠. 네. 공은 수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수는 규석이한테 무슨 짓 한 거냐고 물어봤죠. 공은 너 안 속인다고 드러난 것만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겼냐? 이거 이상해. 이거 얼굴이나 보고 좀. 그냥 내가 선물이고 바보니? 김규석도 악몽을 덜 꾸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네. 그 말에 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는 너대로 살고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고 공이 이제 수한테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냐고 거의 다 됐으니까 너는 약속이나 지키라고 했죠. 네. 대체 뭘까? 수는 김주택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있습니다. 네. 수는 자신 때문에 공이 손을 더럽혔다고 그렇진 않은 팔자 것 같은데. 더럽다고 생각하고 울기 시작했고 네. 공은 울지 말라고 수를 달랬죠. 네. 그리고 이제 발목 사건은 김성만이 욱해서 그랬다고 자백을 하고 네. 이전에 발견된 3개의 발목은 모른다고 했어요. 네. 근데 증거가 이거는 없어서 종결됩니다. 발견이 되라고 일부러 던져놓은 느낌이라서 이 자백은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종결이 되고 이 발목. 너무 협박성인 것 같은데? 발목 왜 뭘까요? 발목인가? 누구의 발목일까? 갑자기 이렇게 해서 방송을 끊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찐 얘기를 읽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하면 진심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떡밥 회수가 덜 된 채로 네. 공 얘기가 공의 나오고요. 과거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이제 진짜 과거고요. 네. 과거조차 떡밥이었어. 떡밥 속에 또 떡밥이 있고 거기에 또 떡밥이 있고
공이 앞에 이제 입양됐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의 친어머니는 네. 이제 대산의 본가에서 원래 일하던 정원사의 딸이에요. 맙소사. 그래서 이름이 지연이었고요. 네. 이제 권태윤과 눈이 맞았는데 권태윤은 이 집이 싫다면서 같이 도망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이 자기네들은 몰래 했다고 생각을 했지. 하지만 권상수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상수가 지연을 덮치면서 미쳤어. 그렇게 하면 이제 태윤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의 여자를? 네. 미친놈이네, 역시. 그냥 떨어지라. 참 돈을 주던가. 맞아. 근데 지연이 도망갔고요. 그러면서 애도 낳아요. 도망가서 낳은 거예요? 네, 도망을 계속 쳐요. 계속 쫓아올까봐 계속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았겠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나온 게 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너무 이쁘면서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고 누구의 아들? 결국에 권상수의 아들이에요? 권태윤의 아들이에요? 모르는 여기서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나요. 아, 그럼 근데 저는 이제 권태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읽었는데. 권상수가 덮치려고 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문장이 아니어서 출생의 비밀. 나는 권상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100%라고 생각을 안 했지. 저 항상 근데 원수이자 아버지네. 원수이자 나는 할아버지네. 근데 앞에 그게 있잖아. 형. 나는 그래서 그냥 100%로 권상수라고 생각하고 읽었어. 그러게. 그런 뉘앙스로 나오긴 하네. 어쨌든 그게 좀 더 엿 같으니까. 근데 이거 일부러 코스프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할아버지 있죠. 너랑 동등한 존재야 라고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숨어 살다가 엄마 힘들었겠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쉼터에 권태현이 찾아온 거예요. 쉼터까지 갔어? 그래서 너무 빡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혼모 쉼터 이런 데 갔었겠지. 다행이다. 근데 이제 권태윤이 돈을 주면서 네. 면회가 되는겨? 이제 받으라고 아니면 이제 공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도. 지연은 이제 권태윤이 자기를 찾은 거면 권상수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도망치기 전에 권상수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눈에 띄면 열어놓은 맛을 보여줄 테니까 꼭꼭 숨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이 미친놈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하니까 권태윤은 필요했지만 아무 때라도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도움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지윤이 그 후에 소도시 끄트머리에 이제 매물이라는 마을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이 모자가 이사를 올 때 그 눈에 띄게 고운 얼굴이랑 엄마를 닮은 애가 예뻐가지고 이제 그 동네 꼬맹이들이 이제 막 언덕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저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막 쳐다본 거지. 시골에 가면 그렇죠. 구경을 저 하고. 허연 애는 뭐지? 우리나 시꺼먼데? 그러니까 저 예쁜 종자들은 뭐야? 근데 유동인구가 적은 마을이라서 그 마을에 이제 살고 있던 수구는 자기 친구가 생길 거라는 생각에 이제 막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난 시골이 더 무섭던데. 여기는 막 그렇게 무서운 동네는 아니었겠지만. 네, 나름 되게 이게 훈훈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목사 내외가 이사하면 이런 게 제일 급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휴지랑 세제를 가득 들고 챙기러 왔고. 따뜻한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 따라가요. 근데 수가 이제 작은 얼굴에 밝은 머리색이라 이제 빛을 받으면 홈나라이처럼 보이기로 했고. 그래서 독실했구나. 이게. 그렇지. 그래서 그 독실했어. 집이 아니라서. 수는 목사님이 잘해줬어. 공한테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는데 자기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했고. 네. 둘이 그때 10살이었어요. 네. 공은 이제 내 이름이 강재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네. 마을에서 수한테 동갑 친구는 규석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규석이는 수보다 수 누나랑 더 붙어 다녀가지고 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수가 공한테 일요일에 교회 꼭 나오라고 같이 놀면 금방 친해질 거라고 해서 가요. 어쨌든 매물 마을은 부모 때부터 터를 잡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밖에 없구만. 네, 서로 되게 이제 약간 이게 훈훈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 아버지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하신 거죠. 그 동네를. 그래서 그 소망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공 어머니는 한두 번 오다 발길을 끊었고 대신 이제 공은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수는 성격이 할 말을 해야 할 성격이라서 자주 싸우고 사고뭉쳤고 목사님 아들이 이러기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불만이 더 컸지.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도 뭐라 그러고 엄마도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피곤하구만. 그래서 이제 수는 공이랑 맨날 둘이 붙어 놀았어요. 네. 수는 공한테 먹을 것도 주고 계속 챙겨주는데 공은 대답을 잘 안 하고 말이 별로 없었대요. 네. 그래서 수가 이제 그게 불만이긴 했는데 공이 되게 착하고 진짜 예뻐서 어릴 때부터 친구였구나. 네, 좋아했어요. 수 어머니는 다정했는데 네. 공이 이제 그런 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술만 안 먹으면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근데 이제 술 드시는구나.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술만 마시면 공을 때리다가 울고 깨서 미안하다가 울고 이랬대요. 어쨌든 엄마는 병원에 가셔야겠네. 근데 공은 자기 때리는 것보다 엄마가 우는 게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는 누나가 놀러 나가서 이제 자기가 대신 반주를 하거든요. 교회 반주를. 근데 이제 공은 그런 수가 피아노 실력은 별로였지만. 아 귀여워. 계속 틀리는 반주자들이 있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네, 저런. 이제 그때부터 콩깍지가 신 것 같고요. 저런.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막 되게 약간 천상의 느낌으로 묘사가 돼요.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요. 그쵸. 역광 받으면서 이제 행복한 어린 둘이 이제 시절이죠. 운이 좋게 2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같이 등하교를 해요. 학교에 애기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시골 동네니까. 다 같은 반이죠. 한 학교에 학년마다 한 반씩 있는. 모든 학년이 같은 반이던데?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네. 재밌겠다, 여튼. 수가 어른들께 인사 안 했다고 혼난다던가. 네. 그러면 이제 불평하면 이제 엄마가 등짝을 막 때리고. 네. 그러면 이제 수는 다음 생은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합리적인 불만이야. 하지만 이럴 수 있어. 윤회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1시간 넘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넌 윤회하지 않을걸? 네. 이제 공한테 그걸 툴툴대면 공이 그걸 다 들어주고 이랬대요. 아, 유년 시절이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행복한 유년 시절.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학원 다녀와서 이따 보자 그러면서 가면 이제 공이 그 사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수 아버지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시내에서 격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주 5일이에요. 근데 이제 출근 요일을 조정을 해서 네. 평일 하루랑 일요일만 쉬는 걸로 한 거예요. 토요일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수업 끝나고 오니까 자고 있었고, 이제 공은 수가 수업 들을 걸 상상하면서 기다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엄마가 없을 때는 피아노 학원에 따라가서 구경하거나 기다렸고, 그래서 공이 자주 이사를 다녀서 친구가 생긴 적이 없는데 여기로 와서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 같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거지. 이제 공이 엄마한테 우리 이사 가냐고, 이 동네 좋다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네. 엄마는 너가 좋으면 안 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 앞에서 이제 교회 청년부 형이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네. 이 형은 김석우라고 20대고 약간 아저씨라긴 애매한 청년이었대요. 어릴 땐 다 아저씨죠. 그쵸. 그쵸. 22살짜리도 아저씨였죠. 아저씨로 보였다고. 가족들이 다 제주도로 가서 혼자 남은 청년이었고 네. 둘이 직장 동료예요. 근데 같은 이제 회사 사람이구나. 네, 근데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이제 챙겨줬던 거죠. 왜 애 딸린 여자한테 왜 기웃거려? 기분 나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집 앞에 기웃거리는 게 싫어. 기분 나쁜데. 그거 조금 이상하긴 했어. 맞아. 어쨌든 공은 형한테 무슨 일이냐고 엄마 잔다고 깨워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형이 네. 아니라고 물 한 잔만 달라 그랬고 네. 그런데 이제 형이 엄마 언제부터 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이 엄마를 이제 깨우면서 이제 대낮에 자다니 이상한걸? 막 이래. 근데 이제 보니까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형이 공한테 119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수면제랑 술을 먹은 거였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위세척하고 네. 엄마가 이제 자다 깨다 한 사이에 이제 공이 병원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데 수가 와요. 네. 수는 이제 공이 엄마가 싫었대요. 왜냐면 이제 그치. 처음에는 공이 맨날 넘어진 줄 아는 거야. 막 멍이 들고 뭐, 이런 게. 몸에 상처가 근데 있어. 아니었지. 그래서 이제 때릴까봐 일부러 공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때릴 거니까. 이러면서 공한테 아유 멍청하게 착해야지 실실 웃기 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는 배 안 귀여웠다. 고프냐면서 김밥 같이 먹자 그랬고 그러면서 야 니네 엄마 또 술 마시면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이러니까 그러면서 귀여웠던 어린 시절이었어. 맞아 맞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했고 이제 공이 우리 엄마 나 안 때린다고 그 실드로 쳤지. 네. 그래, 엄마는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는 수가 소중하거든. 참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12살 반이었대요. 그러고 이제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5학년 2학기쯤? 방학쯤?
어쨌든 그 후에 수 아버지가 5시쯤에 새벽 예배를 하면 힘들어. 너무 빡세다. 수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초등학생한테. 아니 이제 좀 자랐어. 아 그래요? 응. 강제로 예배당에 앉아있어야 됐대요. 아우 너무 이제 싫어. 졸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소망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서 뭔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제 교회 소망의 집이란 흰색 벽 집이 있고 이게 고아원은 아니고 그 부모 형편이 어려운 애들 이렇게 맡겨주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제 그 복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15명 정도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서 둘이 고등학생이 돼요. 근데 수 누나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에 갔고, 네. 공은 겨울부터 지내는 중인데, 밤마다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이 새끼의 여친집이라도 갔나 이러면서 속으로 열불이 났고, 네. 이게 10살부터 18살까지 계속 붙어 다녔는데, 네. 근래에는 이제 자주 안 만나는 거야. 이젠 다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너무 붙어 다녀서 너네 둘이 사귀니? 김규석이 나 외로워 이렇게 할 정도였지. 근데 둘이 대면 해진 지 반년이 지났고요. 네. 수가 이제 공이 외박이라서 2시까지 깨어있다 잠들고 새벽 예배에 끌려가면 공이 아무렇지 않게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공이 이제 수가 싫어하는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좀 질환 좋은 애들. 수는 그게 싫어가지고 공의 인사를 씻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도 이제는 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수가 서서히 멀어진 걸로. 자기가 먼저 무시를 해놓고 무시당해서 이제 그걸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탈이 자꾸 나. 그리고 이제 피곤한 스타일이네. 공이 고등학교에 간 후에 이게 막 애들이 다 공이랑 친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잘생겼으니까. 인싸였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자애들이 수는 잘생겼다며. 근데 수는 예쁘장하고 공은 남자답게 잘생겼어. 취향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여자애들이 특히 고백한 애들이 많았고 수는 그것 때문에 좀 초조해진 그럼 거예요. 당연히 여자애들이 고백하지. 많은 게 많은 게 당연하지. 너무 비엘적 사고였나? 너무 비엘적 사고가 이렇게 살인 마인드. 당연히 여자가 고백을 누나들도 많이 이제 해요. 공한테 막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선물로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은 수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이걸 받아서 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 수는 야 내가 거지냐 이러면서 야, 안 또 먹을 거면 싫어하고. 받지 마. 버릴 거면 받지 마. 이러면서. 주는 걸 그래서 어떡해. 수는 공이 김규석처럼 여친 생기면 여친만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계속 불안하고 예민했던 거야. 그래서 공은 수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선물을 받아서 수한테 계속 보여줘요. 그러던 중에 수가 이제 누나가 대학을 가서 그 빈자리만큼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됐던 거지. 부모님 도와서. 교회 일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족 사업이다. 진짜 피곤하다. 그래서 둘이 이제 너무 애기들이 빡세. 막 오줌 싼 이불도 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아원은 힘들구나. 고아원 아니지만 아니지만 어쨌든 보육원?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다라에다 이제 이불을 넣고 둘이 이제 막 같이 밟다가 뽀뽀를 하게 돼요. 갑자기요? 네. 근데 수가 이게 너무 좋고 심장이 아팠대요. 근데 그걸 좀 심장이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더럽다면서 첫 키스 날라갔다고 막 사고야 이러면서 입술을 막 문질러 닦았는데 그 후로 귀엽네요. 공은 다른 친구들과 다니기 시작했고 수는 더럽다고 하지 말걸 후회를 해요. 네, 그게 아닐지도 몰라. 공이 이제 여자애들을 수시를 바꿔가면서 같이 다녔고 수는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소망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김서구가 공 엄마한테 구애를 한 지 4년째에 어머니가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괜찮았던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김서구는 공 엄마랑 결혼을 하면서 집안이랑 절연을 당했대요. 배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 집 보수적이네. 많이 그렇다고 보수적. 절연까지야. 그러고는 이제 잘 괜찮아. 절연이 편할 수 있어. 그러고는 그냥 잘 지냈는데 네. 그 김서구가 빙판길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오, 새아빠. 근데 이제 이거를 젊은 새아빠 왜 이래? 그 이제 트럭 몰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제 빙판길 사고가 나서 이게 이제 자재나 이런 게 망가지니까 집 보증금을 빼서 그걸 물어주고 이제 병원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공은 소망의 집에서 살게 됐어요. 너무 불우하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은 힘든 삶이에요. 평일 밤과 이제 주말마다 알바를 해가지고 병원비를 모았는데 택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정산을 안 해주면 중간절실에서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 엄마가 공이랑 권태현을 만나러 가요. 그러고는 이제 아빠인가? 네. 전남친. 부남친? 부남친.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공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권태현이 공한테 너 없으면 네 엄마가 편해질 것 같다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데 그런 생각 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돈 벌다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걸? 애한테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애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래서 공이 관심이 있는 거는 여자한테밖에 없는 거야. 나쁘다. 근데 공이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권태훈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왜 편해질 것 같냐고 물어봐도 안 알려줘. 하지만 이제 권태훈이 너는 안 좋은 씨앗의 아들이다. 네 엄마, 그런 뜻인가? 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지면 힘이 필요해지면 연락하라고.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너는 권재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재현으로 살지 않았으나 권재현이라고. 권씨니까. 너의 씨는 권인씨다. 야, 씨만 줬잖아. 키지도 않아놓고. 맞아! 돈을 주라고. 미토콘드리아도 엄마 거라고. 어쨌든 공은 엄마가 첫사랑으로 보이는 남자한테 돈을 부탁한 걸 모르는 척 했는데. 근데 왜 같이 갔지? 엄마 혼자 가도 됐었을 건데. 약간 애가 있다. 자식이 있다. 약간 애를 키울 돈까지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느낌 아니었을까? 많이 달라.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입이 한 개가 아니다. 안타깝다. 이제 그리고 터미널에 혼자 가기 되게 싫었을 것 같아. 어쨌든 공은 엄마가 첫사랑으로 보인 남자가 돈을 부탁한 걸 모른 척 했는데 네. 터미널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 불행하다. 그래서 엄마가 공을 살리려고 이렇게 대신 차에 치여가지고 웬일이야. 엄마는 공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틀을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이 가해 차량이 뺑소니의 대포차였던 거예요. 못 찾았어. 이 와중에 대포차야?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야? 동공지진. 우연이 아니었던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가 이제 빈소 지키는 공을 살피고 막 같이 진짜 수가 울었어요. 수가 막 울면서 이제 공이 안 울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너 울어도 된다고 막 위로를 해주고 안 울 수도 있어요. 공이 이제 정신이 나가면 수가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좋았던 거지. 네, 그러면서 자기가 수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요. 네. 그러고 이제 수 아버지인 목사는 김서구 부모에게 연락을 해요. 절연을 하셨죠. 네, 어쨌든 혼자 남고 이제 그치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진작 연락을 하지. 차라리 이쪽에 연락을 하는 게 더 괜찮았겠다.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좀 그랬나? 그래서 이제 추가로 수술을 하게 됐고 김서구는 깨자마자 공 엄마를 찾았는데 네. 이제 충격받을까 공 엄마라니 자기 와이프요.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받을 수 있지. 이게 김서구랑 결혼을 하고 네. 이제 그 공의 엄마가 술도 끊고 공도 더 안 때렸고 우는 날도 줄었었대요. 좋은 남자였네. 네.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공이 김서구에게 항상 고마워했었고 맞아. 자기가 이제 20살 돼서 성인이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분가하려고 그랬구나. 네. 엄마는 새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맞아. 그러려고 한 거지. 그리고 가끔 이제 자식돌이만 하려고 한 거지 뭐. 그랬는데 권태유는 공의 친부가 권상수인 걸 알려줬어요. 진짜요? 네. 친부인지 어떻게 알지 쟤는? 시기상 그랬던 것인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공이 그런 자신이 미우면서 사랑하는 엄마가 또 이해가 안 된 거지.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낳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갔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엄마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맙다고 말을 많이 못해서 후회를 해요. 이 엄마가 때리는 거 다 받아줬으면 됐지 뭘 그래. 서로 사랑은 했다. 관계가 힘들었지만. 어쨌든 아직 이때는 공이 별로 흑화를 안 했을 때라서 그쵸, 아직 애가 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흑화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공이 수의 방에서 살게 돼요. 수는 대신에 이제 그 누나가 기숙사 들어갔으니까 누나 방으로 옮기고. 난 또 누나랑 같이 산다는 줄. 등교가 너무 힘들어 누나가. 거기 내 방으로 오다니 극혐. 너 미쳤니? 막 이러면서.
근데 공이 밤마다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니까 이게 더 생활이 이상해. 네, 근데 얘가 약간 수를 일부러 자극하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약간 일부러 이렇게 막 밀당을 좀 그런 느낌이고 공이 어울리는 무리 중에 최경민이라고 있었는데 네. 정하나란 여자애가 공을 좋아해가지고 막 치대고 뽀뽀하려고 앵기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공이 가만히 그냥 놔두다가 선 넘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맞고 약간 그 정도로만 하는 애가 있었는데 하는 대로 두는 타입. 근데 어쨌든 최경민은 김정준을 괴롭히면서 권력을 과시하는 찌질이고요. 네. 얘가 학교 짱이에요. 그 시골 학교에서. 근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이거 덕후덕후 소리 난다고. 긁은 거야? 알고를 부리는 중. 기분이 좋은 고양이. 어쨌든 저리가. 수는 공한테 김정준 괴롭히는 거에 대해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방관했고요. 네. 그러다 하루는 김정준이 잘못 맞아서 맞을 때 잘 맞아야 돼. 네 코가 아니고 코를 그만 부벼. 아무튼 김정준이 잘못 맞아서 코와 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머리가 다쳤나 보다. 수가 그걸 발견하고 김정준을 병원으로 옮겼고 그날부터 공을 본 척도 안 해요. 다음날 수는 최경민 뒤통수를 후리고는 깔고 밟았죠. 네? 최경민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네. 애들은 최경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은 수가 김정준 때문에 화를 내서 불쾌했지만 겉으로 티를 안 내요. 네. 너는 나 때문에만 화내야 된대.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래서 이제 담임이 발견을 하고 수를 말리면서 화를 냈는데 수는 이제 저 새끼가 잘못했는데 왜 정준이가 전학을 가냐고 씩씩거렸지. 정준이가 전학을 가게 돼서 빡빡이 쳤던 거죠. 정준이 그리고 그 맞은 것 때문에 한쪽귀도 못 쓰게 됐대요. 어떡해. 그리고 이때 이제 수가 경찰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수가 그 후에 남아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공이 그런 수한테 와서 남일에 너무 나서지 말라고 착한 척 굴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너 그러다 다치는 거 싫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수가 이제 공한테 너도 내가 착한 척 하는 것 같아서 피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공이 아니라고 나는 네가 아무나 돕는 게 싫다고.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도와줄 수 있어. 나만 바라봐. 소유욕 뭐. 공은 계속 외박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는 지는 아무 데서나 살면서 모은 돈으로 방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지. 갑자기? 이목사 아저씨는 수 아빠는 아빠 아니요? 수 아빠 졸업을 하고 그때 생각하라고. 맞아. 너 있어도 된다. 너가 괜찮으면 호주에도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거절했어요. 고양이가. 어쨌든 공은 최경민 무리 중 한 명의 아지트에서 몇 번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최경민이 술을 깔 거라고 아는 형과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카메라도 준비했다고 까는 거 찍어서 돌릴 거라고 했지. 술을 왜 이렇게 다 깔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미친놈들. 정말 마성의 남자다. 그거는 그때 수가 친구 가려 사귀라고 충고한 거 생각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민이 볼따구를 잡고 조용히 얌전히 살라고. 쓰레기는 원래 소리 안 내는 거라고. 무서워. 목을 찢고 머리통을 내리치고 학교에서 보자고 하고 갔지. 아니 진짜 가만히 있다 갑자기 갑자기 확 선 넘어. 그럼 이제 공이 술을 까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던 김성강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지. 네. 그 후에 어떻게 된 건지 안 나옵니다. 아이 저런. 근데 그냥 뭔가 잘 합의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말 잘한 것 같아. 그렇군요. 약간 쟤보다는 얘가 힘이 더 있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나서 공은 외박을 잘 안 하고 네.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했구나. 거의 안 하고 이제 수한테 자주 말을 걸었어요. 다시 착해졌나요? 네. 착해졌다기보다는 착한 척을 하는 거겠지. 연기를 하고. 매점 같이 가자느니 점심 같이 먹고 체육관 청소도 도와주고. 네. 수는 이제 역시 김규석보다는 공이 훨씬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지. 단순해. 그래서 공한테 1차 발표 나오면 면접 전에 계곡 꼭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잘 지내다가 공은 이제 수가 경찰대에 가면은 자기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경찰대가 더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대학 계급이 다르지. 맞아.
그러면서 아무튼 잘 지내다가 수가 1차 필기 합격을 하고 2차 원서를 넣었어요. 네. 그 후 시험과 면접이 있어서 계곡 대신에 수영장에 같이 갔지. 뭐가 다른 거지? 계곡은 하루 만에 못 가서. 1박 2일이라서. 혜진이 수 누나와 규석이도 왔는데 둘이 네. 딱 붙어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죠. 커플. 알고 있어. 커플 미래에서 꺼져 왔거든. 막 이러면서. 수 몸이 타면 고생이라고 공이 수한테 티셔츠를 입혀놓고 아무도 보지 말란 얘기지. 아, 그렇구나. 입혀놓고 못 벗게 했고 네. 수는 사람들이 공을 쳐다보는 게 또 싫어가지고 그냥 나가자고 했지. 왜 간 거야? 풀빌라에 가도록 하자. 그렇다. 풀빌라로 가자. 그리고 공은 수한테 학교 가자고 하더니 내기 하자고 했지. 그리고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했고 네. 내기 내용은 책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수가 져서 공이 키스를 했고. 아, 이날부터 시작이군요. 수영장은 이미 약간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는 하긴 느낌이지만 여러 번 반했다 그랬지? 직접적인 건 좀. 그리고 이제 수가 볼 때 공이 키스를 너무 잘한 거야. 오. 그래서 수는 공한테 몇 명이랑 해봤냐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죠. 그쵸. 하지만 했지. 키스 직후에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공은 정말 좋아했대요. 깬다고. 수가 질투하는 게. 정말 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안다고 하면서 능청을 부렸고. 이런 것도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실은. 하지만 둘은 너무 서로한테 반했기 때문에 글렀다. 수는 나도 딴 사람하고 해봐야겠다고 했고 공은 수한테 여기 좋은 파트너 두고 뭐하냐고 같이 연습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은 키스하는 친구가 됩니다. 키스 파트너? 막 네, 이런 아직 신기한 친구네요. 아직 사귀지 않은 상태예요. 네. 사귀면 어디까지 가려고? 아무튼 둘은 종종 키스 연습을 했고 큰일이네요. 키스를 했죠. 그냥 키스를 하고. 키스지 뭐. 수는 공이랑 하는 키스가 너무 좋았대요. 종소리가 땡땡 들렸다고 합니다. 그 후 수는 심각하죠. 경찰대에 최종 합격을 했고 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네. 마을 어기 빈 집에 네. 형제 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어떤 형제죠? 박주상, 고미경이라는 형네 부부와 네. 박재상, 송주희라는 동생 부부였어요. 아, 신기하다. 박재상은 어떻게 동서끼리 같이 살지? 왜냐면 정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나중에 박재상은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고 형 부부는 동생을 박실장이라고 불렀대요. 아, 피곤한 관계네. 호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고 네. 왜 굳이 동생을 박실장이라고 생각을 했지. 네. 그리고 이제 눈이 번들거려가지고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기분이 더러운 거지. 네.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더러운 거야. 아, 너무 구려. 인사하는 그래. 수한테 인물이 정말 좋다면서 뚫어져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야. 어쨌든 겉으로 좋은 사람들 같았고 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포장이 잘 돼 있었나 문제가 봐요. 없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공이랑 그게 문제야, 얘. 나는 지금 청춘을 살고 있다고. 그 후 며칠 뒤에 졸업식을 하고 공은 방을 얻어 나갔고요. 네. 그리고 김규석을 따라 겨울부터 규석이 아버지네 전파사로 일을 다녔대요. 별일이 없었으면은 전파상 주인이 됐겠지. 가구 일하지 않았을까? 가구일 해도 되고 아무튼 약간 오로든 잘 먹고 살았을 것 같긴 해. 맞아. 그러던 중에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수가 공집으로 와요. 네. 졸업식 날 밤에 내기를 했고 둘이 자는 것에 대한 내기였대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인가? 평소 때는 수가 어쨌든 잘 거 이기는데 아니야. 이럴 때만 공이 이겼대요. 뭐가 걸렸을 때만. 네. 뻔히 눈에 보이죠. 아무튼 네. 수는 처음인데 공은 수가 처음이냐고 묻는 말에 일부러 대답을 안 해요. 재밌으니까요. 근데 공은 시도는 해봤는데 수보다 예쁜 게 없어서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 수는 공한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네. 자기가 알아봤는데 꼭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공은 뻔뻔하게 할 건데 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네요. 더 큰 게 넣는 거라면서 우겼죠. 약간 가성비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대요. 이걸 가성비 따질 일이야. 약간 이렇게 좀 아무튼 어쨌든 둘이 그렇게 첫 덮밥을 먹고 아무튼 아버지랑 친분이 있는 조덕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디자인을 전공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과 가구 제작을 했는데 네. 김규석의 아버지가 공을 조덕영의 목공소로 보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공은 가구 유학을 만드는 보냈어. 거를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잘 배웠을 것 같아요. 계속 배웠으면. 네.
공은 수한테 선물할 오르골을 만들어서 곧 줄 예정인데 네. 수가 좋아하는 미녀와 야수 주제곡을 넣었습니다. 이거 화음 넣어줘야 되는 노래인데. 퓨리 앤더 비스트 이런 노래. 그쵸. 따다다다단 이런 노래였죠. 네. 아무튼 그리고 한편 김기석은 수 누나와 비밀 연애 중이었지만 비밀이 아니었죠. 둘이 속도 위반을 했어요. 아이고 벌써. 누나는 23살이고 규석이는 21살이었죠. 네. 참나. 수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황당했습니다. 규석이는 거기다가 뭐 들은 거 없냐고. 혼전 순결 따위 없었어. 없어요. 이 언니 참 안 돼. 규석이 엄마 말이 요즘 교회 사람들 어디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규석 엄마가 봄부터 목요일마다 동네가 휑할 정도로 어디 몰려간다고. 네. 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수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쵸. 경찰대는 기숙학교니까요. 머니까 또 주말에나 내려오니까 상황을 몰라서 주말마다 온다고? 대단한데. 체력이 방학 때만 가도 대단한 건데. 근데 연애 중이잖아 또. 그래 자주 가야겠구나. 어. 남친 보러 가야 되는구나. 아직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죠.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무튼 수는 규석이랑 헤어져서 국내 집으로 가서 또 덮밥을 먹고 막 이렇게 뭐 잘 사귀고 있지. 되게 열심히 살고 있네. 체력이 대단해. 안 될 것 같은데 힘들었어. 두 생활만으로도 힘들 것 같아. 그럼. 그래서 밤새 물고 빨고 토요일도 내내 집안에만 있다가 저녁에 마을로 갑니다. 네. 마을 정류장에 도착을 하니까 재개발 반대, 화장터 이전 설립 반대 이런 현수막이 보여요. 수는 3주 전에는 그 동네구나. 네, 못 본 거라서 갸우태했고 원래 몇 년 전부터 화장터를 마을 주변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개발 시도도 있었는데 지지부진했었고 화장터를 옮기려면 교회 부근하고 마을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목사가 반대를 열심히 한 거야.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했지만 입주권을 얻어도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지. 그 마을에는. 임대로 가야지 뭐 어떡해. 너무 힘드니까 또. 임대로 가면 또 임대료 낼 돈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화장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네. 둘은 의아했지만 어차피 다들 반대하고 뭐 찬성할 일 별로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별일 없을 걸 생각하고 그게 넘어갔지. 가던 길에 이제 슈퍼에 들렸는데 슈퍼 주인도 교회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수는 빨간 벽돌집에 이사 오신 분들이 아까 그 형제 부부가 장사하는 것 같다고만 들었고 엄마도 가던 게 아니야? 들어보면 네. 엄마도 가끔 따라간다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교인이 많진 않았는데 마을이 그렇게 엄청 큰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면 근데 마을에 많은 약간 사랑방이지. 소모임 역할을 해서 마을 내 신뢰가 두터웠던 거지. 교회 그 목사님과 목사님의 그렇죠. 부인이 봉사를 맨날 하고 다니니까. 슈퍼 주인이 수 엄마도 간다니까 별거 아니겠네 이러면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넘겼고 이 나이브한 생각들. 시골이라서 시골 등쳐먹으려면 얼마든지 등쳐먹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슬퍼. 교회 종탑 앞에서 엄마를 만났고 수가 요새 무슨 일 있냐 물어봤는데 네. 엄마는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이 엄마. 이날은 그냥 평화로웠고요. 네, 그냥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미심쩍었지만 잘 넘어갔죠. 근데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형제 부부가 이사 오고 이 부부들은 교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거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줬나? 그냥 막 이렇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지내고 뭐 자기들한테 있는 거 있으면은 나눠주고 막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럼 이제 마을에 금방 융화가 돼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다 낡은 종탑에 불이 자주 꺼져가지고 네. 작정 헌금?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약간 있어요. 이만큼 모으자 이런 목적을 느낌이었을 가지고 거야. 하는 헌금이요. 뭐 이거를 교회를 새로 세우자 막 이런 식으로 교회 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강당을 세우자 뭐 건물을 하자, 건물을 다시 하자 뭐 이런 거 그런 헌금이 있죠. 그런 의견이 나왔고 성당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성당 만들 때 그럴 때 2차 하는 헌금. 거. 그런 거 많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가 저희 친구가 수입 건강 제품 판다고. 건강 제품부터가 문제인 거지. 무섭다, 무서워. 어른들이 그런 거에 혹하는 게 많아요. 아무튼 그랬고 교인에게만 원가에 팔고 원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그 원가를 모아서 교회 종탑을 새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지. 네. 개소리지만 다들 그거에 넘어갑니다. 네.
뭔지 계산이 안 돼. 차라리 그냥 그 돈을 그래, 그냥 헌금하면 되지. 아무튼 개소리죠. 네. 좋은 일 한다니까 어쨌든 물건을 대주겠다 했다고 개소리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참 잘 통해서 뭐 저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생각하는 사탕발림의 교인들이 매장이라는 곳에 드나들게 됩니다. 아, 안타깝다. 예. 한번 다녀오면 발길을 끊지 못했고 왜냐면 재밌거든. 아마 거기서 막 이런저런 행사 같은 거 많이 했겠지.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심심하게 있다가 노인정이지 뭐. 거기가 잠깐 나오는데 막 모모님 몇 분? 막 이러면서 막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껴줬겠지 뭐. 재밌대요. 그러면서 다 재밌다고 계속 계약서를 쓰는 게 나와요. 한번 다녀오면 진짜 무서운 일인데. 발길을 끊지 못했고 수 엄마도 말리러 갔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매장을 가게 되죠. 고속버스에 마을 사람들을 꽉 채워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새 목표치를 훨 넘은 금액이 모였는데 네. 다들 언급을 피했고 네. 목사님이 부담 가지시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박 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철석같이 그걸 지켰죠. 아, 이런 데만 또 단합이 잘 돼. 매장에선 영양크림이니 매트니 베개니 이런저런 걸 구매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뭐 한 2만원, 3만원짜리 30만원에 팔았겠지. 30만원에 팔았으면 다행이야. 상과 안 와도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심을 1도 안 해요.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아.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걸 할 리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작은 동네의 일상에 늘어져 가던 사람들은 제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는 걸 즐겼다라고 합니다. 유흥이죠, 유흥. 예.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때 매장 앞에 사무실에서 박주상, 박재상 형제? 그리고 이제 황진만의 비서인 송주희, 고미경, 박재상, 김서구 황진만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네 나오고 열흘 남았다는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 이전과 아파트 부지를 위해 작업 중이라는 박 실장 김추택 씨고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자세한 건 건너뛰었는데 수가 수사하던 잘림발목 사건의 발목 주인들이 고미경, 송주희, 김서구 씨였습니다. 마지막 잘린 사람이 박주상 씨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쓴 계약서는 30만 원짜리 약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짜리 약 할부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을 것 같지만 네. 그랬죠. 건달들이 들이닥쳐서 돈 내놓으라고 했고 다들 적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서 수습하려고 했죠. 네. 건달들을 몰고 다닌 건 박 실장이었고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가서 사모님이 가니까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원망을 했지. 뭐야 이 사람들은. 원망할 대상이 지들이 먼저 잘못했지만 가놓고 원망을 그쪽으로 돌린 거지. 네. 그리고 사모님 앞으로도 3천만 원짜리와 4천만 원짜리 계약서가 와요. 와, 총 7천. 이 목사는 뒤늦게 알고도 방법을 찾지 못하죠. 소송. 뭐 변호사 있겠어. 찾아가야지. 방법이 있겠어. 가난한 마을에 수도 공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자살을 했죠. 와, 왜 이러지? 결론이 왜 이러시죠? 결론이 이렇게 한수가 됐습니다. 크셨나봐요. 자기 약간- 와이프가 이렇게 된 것에 근데 대해서. 이게 개척교회라 되게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마을이 풍비박산이었어. 그죠? 그래서 견디지 뭐라 해야 되지? 못했나봐.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는 5명도 안 온 거야. 그치. 근데 마을에 진짜 목사가 자살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교회에서 자살하는 건 너무 큰일이잖아. 그쵸. 근데 자살했어. 어쨌든 안타깝다. 마을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십 년 동안 읽었는데 장례식엔 5명도 안 오고 근데 마을 사람들도 나쁘다. 공이 정신없는 수를 대신해서 절차를 맡아서 해줘요.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엄마가 발이 가렵다고 했죠. 네. 근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정신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뭐 발이 흘렸는데? 가려우면 긁어 이랬겠지. 그냥 알고 그냥 보니까? 무좀인가 이랬겠지. 알고 보니까 엄마가 초기 당뇨가 있었는데 원래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기꾼들이 판 약이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믿고 먹으면서 병원을 안 간 거야. 정말 나쁘다 어머니. 어쨌든 족부궤양이면 이러시는 수술이 거죠.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수술비를 아껴야 한다면서 수술을 거부했고 그럼 발 잘라야 되는데 나중에. 네 그렇게 아무튼 그랬죠. 누나가 임산부라서 집에 가서 쉬게 하려고 누나를 데리고 수가 교회로 갔는데 네. 근데 건달들이 찾아와서 네. 셋이 누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죠. 왜 이 지랄이지? 건달아? 미친놈들. 아무튼 그래서 언니나 할 것이지. 그걸 발견한 수가 건달들을 미치면서 막았고 건달들은 수를 때리더니 꽃가마 태워준다면서 수가 대신하라고 그런 거지. 누나는 애 새끼를 뱉다니까 네가 낫겠다고 이러면서 그렇군요. 수한테 침을 뱉고 모욕을 줬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네. 되게 심하게 나와요. 수가 상관없다고 누나만 보내달라고 했고 네. 그래서 수가 당해요.
그러던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받고 신고 들어갔다고 철수하라고 연락 왔다고 해서 얘네는 이제 마지막까지 술을 무역 주고 떠났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껴서 알뜰하게 다 썼군요. 수는 누나가 걱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기절했다 깬 누나가 수를 보더니 네. 충격을 받은 거야. 왜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 피 이렇게 막 처참해서. 있고. 아무튼 그래서 죽여버린다면서 가위를 들고 임산부가 조심하셔야지. 그러면서 쫓아갔는데 언덕을 내려가던 놈 중 한 명 어깨에 가위를 꽂았는데 네. 남자가 빡쳐서 누나를 밀쳐가지고 누나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어떡해. 이 부분 얘기해야 돼? 제가 할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근데 수가 이때 좀 당한 것 때문에 네. 되게 상해를 입었군요. 상해를 심하게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니까 앞에 보면 막 경찰일 때도 그런 상황이 오면 공포를 안 내보이려고 막 그 속으로 계속 참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일이 있어서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이해 설명이 돼요. 우리가 약간 건너뛴 게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안 해서 이게 근데 읽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다. 네, 그래서 이제 수가 막 벌벌 떨고 있고 공이 이제 그런 수를 안고 토닥이면서 자기가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왜지? 못 지켜줬다 이거지. 어쨌든 근데 공이 먼저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 병원에서 그랬으면 보냈거든. 누나가 당했겠지. 어쨌든 누나도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사이에 수 엄마는 왼쪽 발목을 절단한 수술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 누나는 넘어진 것 때문에 깨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공은 권태윤을 찾아가서 내가 힘이 지금 필요해져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흑화의 시작. 권태윤은 누구라도 발밑에 무릎 꿇게 해야 할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얻는 게 크면 잃어야 할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죠. 발목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수 엄마는 결국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 앞에 그 발목 잘린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복수인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유산을 결국 하고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교회 부지는 시에서 사들여서 이제 수는 보상금으로 그 고지서 대금이랑 병원비를 다 처리하고, 경매에 넘어갔군요. 네, 남은 돈은 모금함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요. 수는 자퇴서를 냈고, 공이 이제 자기를 곧 떠나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왠지 느낌이 왔어. 정리했구나. 네, 그래서 그 공이 떠나면 모든 걸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이 수한테 기다리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해결해줄게. 근데 수는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너 왜 그러냐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냥 이게 내 맘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힘들지만 내 맘이야. 공이 원래 평소에 아무나는 상관없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수 빼고 나머지는 다 아무나니까 나는 너만 케어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나도 아무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넌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은 되겠냐? 너는 아무라가 아니고 나는 너만 돕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괜찮은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제발 살아있으라고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는 그냥 편해지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면 계속 죽고 싶은 거지. 근데 공은 나도 너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 너 하나 때문에 살아보려는 거니까 너도 버티고 살아달라고 하면서 울었고 이러면서 헤어질 일이야? 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계속 사귀고 있기에는. 공이 우는 걸 보면서 괴롭다고 알겠다고 울지 말라 그랬고 이제 뭐 둘이 키스로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수는 그 공이랑 한 맹세만 기억하면서 살았고요. 그 후 이제 누나는 요양원에 있다가 수랑 있었던 그 1년을 기억에서 잊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안 됐을 때 수는 화옥에서 박 실장이랑 김추택을 만났던 거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지. 응. 김추택은 이제 공이랑 한 약속을 무시하고 김추택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공이 그걸 막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끼들한테 죽음도 가분하다고. 그래서 수한테 버티라고 내가 지옥을 만들 시간을 달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는 공한테 그 지옥에서 너는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건 하니까. 관심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니까 공이 나는 너랑 함께 있는 지옥을 택한 거라고. 난 이제 사람도 아니다. 어차피 왜냐면 공이 권태윤한테 가고 나서 얘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 때문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는 공이 나랑 엮인 것 때문에 넌 참 운이 더럽다. 그렇진 않아. 태어날 때부터 운이 더러웠어.
공은 알면 날 위해 살으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테이크 1이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고 3분의 1을 했네요. 스포는 없습니다. 네. 해피엔딩이고요. 네. 네. 이 정도면 근데 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다행히 형사가 됐네요.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겠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너무 많이 했나? 떨리는 목소리. 너무 많이 한 건가?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너무 떡밥만 얘기하고 끝나서. 그건 그래. 떡밥은 너무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지는 이제 책으로 봐주세요. 관계는 이제 알겠어. 어떤 네. 원한 관계인지도 알겠고 다 알겠으니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 전 빨리 책 사고 싶어요. 사이다로. 그리고 유진욱이 아까 유진욱 형사가 관계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뒤에 나와요. 네. 이제 그런 아직 다 안 풀린 떡밥들이 많으니까. 네. 네. 책으로 봐주십시오. 네. 재판 곧 하니까요. 네. 대단하다. 근데 진짜 사건이. 근데 책을 꼭 사고 싶어. 난 외전이 궁금하다고. 그러게,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이 뒤에 삶을 어떻게 사는데. 이런 게 궁금해. 전 어제 한 번 더 재탕했죠. 오늘 방송 전에. 부럽네요. 이거 리뉴얼될. 책을 살 거니까. 난 리뉴얼 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뉴얼 이미 하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판매 페이지만 딱 뜨면 네, 바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감사항은요. 네. 이게 초반에 막 떡밥이 막 뿌려지잖아요. 네. 계속 물음표가 정리는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맞아. 사람 많고 아니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지? 막 얘를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건강마도 다 달라. 근데 이게 뒤에 막 회수가 되면서 이런 거야? 사람들의 댓글이 이해가 되는. 그쵸.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 참 댓글을 센스 있게 잘 다시나 봐요. 앞에 그 되게 별거 아닌 게 다. 그것도 다 힌트였어? 네. 그런 게 정말 이 고작 500페이지로 이거는 이북보다는 책으로 보는 게 낫겠다. 계속 돌려봐야 될 것 같아. 저는 그쵸. 꼭 책입니다.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종이책으로 좀 뭔가 복잡한 사건이나 이런 거는 진짜 책으로 봐야지 이북으로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아무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묘사나 이런 게 영화요? 되게 소설 소설 자체가 되게 묘사나 이런 게 영화 같아가지고 장면이 되게 묘사가 잘 되나 봐요. 문장들이 되게 예뻐요. 이게 약간 글을 잘 쓰셔가지고 영화가 아니면 최소 약간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 1? 시그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사건이 후반에 비밀의 떡밥이 숲을 보긴 풀리니까. 봤어요? 비밀의 숲은 다 봤다. 그치. 시즌 2도? 시그널은 1화만 봤어요. 시그널은 딴짓하면서 볼 수가 없겠다. 시그널은 뭐였지? 시그널 그 과거랑 막 현재랑 왔다 그 갔다. 무전기 거 맞아요? 유진웅이었나? 유진웅 맞나? 김혜수 나오고. 김혜수 나오고. 김혜수 언니 너무 귀여워. 이재훈 나오고. 맞아, 나 김혜수 이재훈이- 언니의 시계를 살 뻔했던 그 드라마. 이재훈이 무전기로 그 진웅 아저씨와 그거는 그냥 날 잡아서 봐야 돼서 1화만 봤고. 어쨌든 재밌었어. 이게 영화치곤 좀 호흡이 긴데 네. 이게 좀 역사가 요구해. 네, 드라마에 비유를 한 건데 어쨌든 분위기나 장면서나 이런 거 되게 영화 같아가지고 이거 드시로 만들어줘서 짱일 것 같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근데 서울은 진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사람이 근데 너무 많이 나와. 배역이 몇 명이야? 이거 천추세인보다 더 많아. 재밌을 겁니다. 만약에 네. 나온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원앤온리거든요. 네. 완벽하게 원앤온리라서 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근데 아니다. 너무 근데 약간 과거 사건들이 좀 힘들 수 있어. 맞아, 너무 피폐한 게. 아픈 장면들이 많이 저는 나왔어. 피폐도 나름 사실 싫어하는 키워드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약간 그게 힘들면 못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피폐한 게 잘 없어. 많지 않아. 피폐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호부님이 잘 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을 그래서 하시고. 이호부였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다른 작품들도 잘 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린 거 좋아하시면 추천하고 이게 피폐 너무 좋아하고 아파. 굴림 좋아하고 이게 그 굴림수도 좋고 강수도 좋고 조폭공도 좋고 이러면 완전 만족하실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는 것인가. 네, 공수 행복해라. 둘이 딱 보면. 그래서 외전을 봐야 된다니까. 행복한. 그러니까 이게 딱, 스토리 딱 끝나고, 잘 끝났어. 근데, 그래서 이 뒤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는지.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약간 진부할 수 있지만, 해필리 에버 애프터는 필요하다고. 네, 그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의 이 집착이 수한테 되게 죄책감이나 연민을 계속 심어줘서, 네. 공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렇게 이용을 공이 하거든요. 둘의 관계는 참. 네, 그런 좀 집요함도 저는 좋았어요. 네, 자꾸. 네. 나를 놓지 마. 약간 그런 요소로 계속 하는데, 약간 이게 좀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수를 가지려는 그런 집착이 좋았고, 집을 줬잖아요. 그 넓은 집 부럽다고. 건강이 좋았겠다. 나중에 그걸로 안 끝나. 그렇게. 예전에? 아, 그렇겠지 뭐. 어쨌든 공이랑 왜 수랑 빨리 예약 판매 빨리. 뭐지? 작가님 화이팅! 말고 그 공이랑 수랑 처음 만난 그 동네 이름이 메모리로 나오잖아요. 네. 발음 좀 동네 이상한데. 이름 특이했어요. 근데 이게 산 내에 물자를 붙인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매가 산이란 뜻도 있는데, 네. 무덤이란 뜻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아닌가. 좀, 그쵸.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어. 아빠도 자살하고. 그 화장터로 짓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을 좀 했고. 네. 이게 되게 긴장감 있는 사건물인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되게 색탱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장난 아니야. 뭐지 이 진심 말투. 매우 좋았다. 굉장히 좋다. 뭐지? 이거 되게 질척하고 야하진 않는데 뭔가 이 분위기가 소름 돋아. 근데 네. 계다리님이 매우 좋았다. 진짜 좋습니다. 제발. 말인못. 근데 이게 문장들이 뭔가 그게 직선적이거나 이건 아닌데 되게 여러 상상을 하거나 이렇게 의미가 있게 쓰여져 있어서 네. 너무 진짜 좋아요. 잘 쓰셨나 보다. 네. 그래. 이게 문장들이 되게 예뻐서 좋더라고. 다른 나달이나 부유하는 기표? 그것도 문장들이 되게 예뻐서 좋았는데. 맞아.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 물론 수랑 공이 열심히 구르긴 하지만 구르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이게 소설이 좋아요. 네, 스케일도 크고 관계성도 좋고 사건도 재밌고 뭐 반전도 좋고 그래서 리뉴얼이 정말 기대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잘해서 오실 거라 생각되면서 목이 맵니다. 어쨌든 추가 회전도 기대되고요. 지금으로도 완벽한데 더 완벽해지다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요. Take my money!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뽐뽀님이 추천해주셨던 이호부님의 비엘소설 인헤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사이경님의 비엘소설 지난 친구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